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는 24시간인데 8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뭐 했지? 라며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의미 없이 시간만 가는 삶에서 우연히 마주한 취미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수명 차이가 평균 7.5년이나 난다고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취미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무료한 노년이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취미가 없는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다 보면 근력은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랍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혈압약까지 줄이게 된 이유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이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료함에 시달리는 수많은 분들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발견한 7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 취미를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주 실용적인 노후의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서울에 사는 김화순이에요. 제가 65세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생각납니다. 아침마다 시계만 바라보며 한숨 쉬던 그때가 65세부터 가장 힘들었던 건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마치 허공에 붕 뜬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뒷동산에서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노인들의 심심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게임을 지켜볼수록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얼마나 진지하고 생기 넘치던지 마치 프로 운동선수들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너무 재미있어 보였어. 용기를 내어 다가갔더니 웬걸 금세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게이트볼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매력적인 스포츠인지를요. 공을 치고 작전을 짜고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주고 동네 게이트볼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전국 게이트볼 동호회가 있어서 다른 지역군들과 교류도 할 수 있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게이트볼장으로 향합니다. 우리 팀원들과 만나 전략도 의논하고 새로운 기술도 연습하죠. 지난주에는 구청장배 대회에서 우리 팀이 준우승까지 했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시더라고요. 운동과 사회활동이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이야 하시면서요. 이제는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하고 서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 아침 동네 게이트볼장을 찾아가 보세요.
분명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실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게이트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한 취미는 작은 정원 만들기예요. 아파트 베란다, 그저 빨래 널고 계절 옷 보관하는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작은 정원이 되었어요. 처음엔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싱그러운 허브와 채소들이 가득하답니다. 작년 봄 아들이 선물로 로즈마리 화분을 하나 사왔어요. 엄마, 이거 키우면서 취미 삼아 보세요.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죠. 내가 뭘 키워 금방 시들시들해질 텐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지작거리다 보니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로즈마리 옆에 바질도 심고 상추랑 방울토마토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더구나 돈도 거의 안 들어요. 동네 화훼단지에서 모종을 싸게 살 수 있고 씨앗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좋은 건 실내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모자랐는데 식물들이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이 놀러 와서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공기가 좋아졌어요? 하더라니까요. 식물을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생활 리듬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가서 화분들을 살펴보고 물도 주고 시든 잎도 정리하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같이 답답할 때면 베란다에 앉아 허브 향기를 맡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일과가 됐어요. 상추는 따서 저녁 식탁에 올리고 방울토마토는 손주들 간식으로 주고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옆집 할머니와 모종도 나누고 키우는 방법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제가 베란다 가꾸기 강의까지 했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취미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유롭게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베란다도 충분히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화분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도 싱그러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식물과 함께하는 삶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답니다. 세 번째 취미는 물고기 키우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물고기였죠. 처음엔 작은 어항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시작은 정말 소박했어요. 마트에서 산 금붕어 한 마리. 이름은 복단이라고 지었죠. 매일 아침 먹이를 주면서 인사하고 저녁엔 어항 앞에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물고기가 뭘 알아듣냐고 하지만 복단이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한 번 구입한 어항은 계속 쓸 수 있고 물고기 사료도 한 통이면 몇 달은 거뜬히 가거든요. 수돗물 넣기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니까 관리도 정말 쉽죠. 특히 좋은 건 물 흐르는 소리예요. 어항의 여과기에서 나는 물소리가 마치 조용한 시냇물 소리 같아서 잠들기 전에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밤에 조명을 켜두면 작은 수족관이 되어서 거실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항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수초도 심고 예쁜 자갈도 깔고 이제는 제 작은 수중정원이 되었답니다. 물고기도 한두 마리 늘어나서 지금은 구피, 플래티 등 다양한 열대어들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놀라운 건 혈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물고기 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은 TV도 덜 보게 되었어요.
어항 앞에 앉아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재미있거든요. 손주인 효연이가 놀러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물고기 먹이 주기예요. 할머니, 이 물고기는 이름이 뭐예요? 저 물고기는 왜 저렇게 예뻐요? 하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죠. 덕분에 손주들과 대화할 주제도 늘었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왜 사람들이 수족관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지.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정리되고 잡념도 사라지거든요. 마치 물속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걱정을 씻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어항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도 잔잔한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물고기와 함께하는 삶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눈을 뜨면 온몸이 뻣뻣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셔야 해요 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싶었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답니다.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천천히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요가의 좋은 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월 10,000원이면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며 따라 할 수 있어요.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도 없죠.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엔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푹 자고 일어나요. 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상도 되었어요.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죠. 특히 좋은 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분들과 수업 후에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가 매트를 펴요.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해요.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삶의 여유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도 건강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5번째 취미는 손주들 생일 카드를 예쁘게 써주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래피 수업이 무료라기에 어떤가 해서 등록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붓펜으로 글씨를 쓰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이야. 캘리그래피의 가장 좋은 점은 준비물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붓펜 몇 자루와 연습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문구점에서 5,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선생님께서 예쁜 글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라고 하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써요.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글씨에 담아내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우울할 때는 힘있게, 기쁠 때는 경쾌하게. 글씨체만 봐도 그날의 제 기분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특히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손으로 쓰는 글씨가 뇌를 자극한다나 뭐라나. 실제로 요즘은 깜빡하는 일이 줄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됐어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얼마 전에는 우리끼리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복지관 로비를 빌려서 각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제는 제가 쓴 글씨로 손주들 방을 꾸며줘요. 할머니가 써준 글씨가 제일 예뻐요. 라고 하는 손주들의 말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작은 엽서에 응원의 메시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글씨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써보세요. 분명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글씨 속에 담길 거예요. 캘리그래피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붓펜 하나로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색채가 더해질 거예요. 처음 칼림바를 접한 건 손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쉬워요. 유튜브로 배우면 금방 할 수 있대요. 손자가 들고 온 그 작은 악기를 보면서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이제는 매일 밤 칼림바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되었네요. 칼림바의 가장 큰 매력은 처음 배우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악보도 특별한 게 아니라 숫자만 보고 연주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2만 원 되면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시끄럽지 않아서 밤늦게 연습해도 옆집에 방해되지 않고요. 첫 곡으로 작은 별을 배웠어요. 손자가 옆에서 할머니,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돼요?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니까 곡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손자가 박수치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특히 좋은 건 손가락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칼림바를 친 후로는 손가락이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손자와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공연을 해요. 손자는 우쿨렐레를, 저는 칼림바를 연주하죠.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은 곡들을 함께 연주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배우니까 수업비도 안 들어요. 거실에서 편하게 폰으로 보면서 연습할 수 있죠. 이제는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칼림바 모임을 만들었어요. 다들 처음엔 어려워하시다가도 곡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무엇보다 좋은 건 잠들기 전에 연주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방에서 칼림바의 맑은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작은 음악 상자를 품고 있는 것 같달까요?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배우는 게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칼림바는 정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취미가 될 거예요. 처음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겠지만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 음악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작은 악기 하나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선율이 더해질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뀐 건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였어요. 평생 밥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방이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었답니다. 특히 좋은 건 재료비 말고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요리를 배워? 하면서요.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 좋은 건강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첫 수업에서 배운 건 오색 영양밥이었어요. 현미에 단호박,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을 넣어 만드는 건데 집에서 해보니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는 매주 새로운 요리를 배워요. 된장을 직접 담그고 김치도 손수 담가요. 장 담그기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3년 된 된장을 가져오신 선생님 덕분에 옛날 어머니께 배웠던 맛이 어떤 건지 다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좋은 건 영양사 선생님께서 매 요리마다 건강 정보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관절에 좋은지, 어떤 조리법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는지. 이제는 장보기도 달라졌어요. 제철 채소를 고르는 눈도 생기고 식재료 고르는 재미도 생겼죠.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는 이제 먹친이 되었어요. 각자 집에서 만든 요리 사진도 공유하고 새로운 레시피도 나누고 지난주에는 우리끼리 작은 파티도 했어요. 각자 자신 있는 요리 하나씩 들고 와서 나눠 먹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제는 요리가 제 자부심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놀러 오면 직접 만든 반찬을 맛보게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실력이 늘었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무엇보다 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외식할 일도 줄었고 반찬도 직접 만드니까요. 장보기도 계획적으로 하게 되었고 냉장고 관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건강해진 것은 덤이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 요리 강좌가 많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요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밑반찬부터 시작해보세요. 요리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7가지 취미를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계 소리에 한숨 쉬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병원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어요. 게이트볼로 운동하고 요가로 몸을 풀고 칼림바로 손가락 운동하니 관절통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약도 끊었어요. 식물을 키우고 물고기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다 보니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졌답니다. 캘리그래피로 마음을 표현하고 요리로 즐거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시작점이에요. 무료함은 선택이 아닌 습관일 뿐이에요. 새로운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나누는 만큼 커지는 게 행복이에요. 함께 할 때 기쁨은 2배가 되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열정과 꿈은 나이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황금빛 노년을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입니다.